(11월에)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미국까지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한국 상황도 너무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변화는 한국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금 같은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가능한 것일까요? 또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부터 의회 탄핵 추진, 코로나 방역의 실패 논란, 실업률 증가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재선 전망에 근본적 타격을 입은 적은 없습니다. 경제가 좋았죠. 이 경제 호조에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 현역 대통령 프리미엄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트럼프의 재선 가도를 어둡게 만들었다면 지난달 25일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2020년 대선 판도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의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뚜렷합니다. 언론과 지식인층은 이를 미디어에서 증폭시키고 있죠. 지난달 31일 발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전국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53%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43%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3월에는 바이든이 2%포인트 앞섰는데요. 이제는 10%포인트로 벌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대선 향방을 가른다고 보이는 경합주, 여러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경합주의 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승리했던 경합주 6곳 모두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놓치지 않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마저 뒤집혔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군요.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지난 4일 가장 치열한 경합주를 추려서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만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보수 텃밭 중에 최대 선거인단을 가진 곳이 텍사스주인데요. 이 텍사스주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44%, 바이든 전 부통령은 43%포인트로 5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보수 후보만 찍어온 텍사스의 민심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미국 정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선거 지표가 있습니다. 도박 회사들의 베팅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에서 앞서도 베팅은 늘 트럼프 대통령 쪽이 우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바이든이 처음으로 베팅해서 트럼프를 앞서더니 6월 5일 현재 50.5%대 45.8%로 격차를 벌려놨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으로 유명하죠. 미래 예측도 곧잘 맞추곤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 4일 11월 하원과 상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확률이 각각 71%, 50%, 50%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에 이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이드 사태 직후에 시위대에 대해서 폭도, 쓰레기 등 발언을 한 것을 기화로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전체 미디어죠. 미디어가 반트럼프 보도로 대중 여론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흑백 갈등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실제로 폭스 TV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어느 방송을 틀어봐도 하루 종일 거의 선동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반트럼프 주장을 쏟아냅니다. 한국에서는 선거법에 걸릴 만한 내용 같은데도 미국 방송에서는 여과 없이 뿜어대곤 하더군요. 이러다 보니 경제 실적에 힘을 실어줬던 중도층이 이탈하고 보수층 내부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트럼프 정부 때 국방장관 한 사람이죠. 이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6월 3일 트럼프는 내 평생 보지 못한 분열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현지 국방장관도 군 동원에 대해서 항명을 한 사건이 일종의 결정타였다라고 분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는 데서 분석한 것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보수층은 군에 대한 존중으로 뭉치는 경향이 강한데 군과 정계의 신망이 높은 매티스의 분노가 트럼프와 공화당을 갈라놓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6월 4일 존 캐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공화당의 리사 마카우스키 상원의원도 매티스에 가세를 했죠.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까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다면 보수 민심은 더 갈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언론,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쓰는 한국의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성 같은 보수 기독교계마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마치 신이 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성경을 들고 시위대 진압을 주장하자 보수교계 스타라고 불리는 팻 로버트슨 목사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죠. 자, 원인이 무엇이건 미디어의 선동이건 트럼프의 거친 말 때문이건 이유가 어디 있건 말이죠.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화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친기독교, 친이스라엘, 반동성애, 반중국, 반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해온 세력들, 소위 진보적 지식층과 기득권 집단, 군산복합체 등 다양한 집단이 미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일종의 근거 없는 선동의 형태로도 확산되고 있죠. 이걸 가리켜서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세력에 의해 벌어진 치밀한 작전이다,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하기 이전에 트럼프 재선이 결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한 것이고 또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 말이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긴 몰라도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 부통령한 사람 아닙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을 이끈 장본인이죠. 또 낙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죠. 바이든은 게이 커플 주례까지 했었습니다. 2016년 8월입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게이 커플 브라이언 모스텔과 조 메시의 결혼 주례에 나섰죠. 분명한 것은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친동성애, 친중국, 친공산주의 흐름은 가속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연히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미국이 기침한 바라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한국의 대외 경제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것은 정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봉쇄도 느슨해지고 북한의 핵무기는 더욱 개량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어떤 결정적 순간이 되면 미국의 물리적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훨씬 더 많이 했죠. 공화당은 군 출신들이 많아서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전 봉쇄 압박 제재에 더 힘을 가하는 반면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풀어줄 만큼 풀어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쟁의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국에서 비롯하는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친동성애, 유물론적인 흐름은 한국의 영적 세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이든 집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죠.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인데요. 한국교회 입장에선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 믿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맞붙었던 당시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 집단은 틀린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많은 썩은 사과였을지는 모르지만 독사과보다는 낫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겠죠. 썩은 사과, 독사과. 우리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한 명을 지지하자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죠. 미국 대선은 본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트럼프가 이것을 인식을 하건 바이든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기독교 대 반기독교의 영적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바로 북한 구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 김정은과의 불의한 타협이 아니라 노예가 된 북한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미북 회담 같은 악마와의 타협에 나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럴 가능성 지금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것이 훨씬 더 올바른 기름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그에게도 복이고 미국에도 복이고 한국에도 복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바이든의 호불호를 떠나서 한 명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기독교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해왔고 한쪽은 친동성애 또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실제로 집행해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기 원하실 것이고요. 이 복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열방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미국 대선 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한의 2,500만 세계에서 가장 고난받고 있는
가련한 노예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구원과 해방의 고래수왕처럼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의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